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신년을 맞아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들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023년 그 어느 지역보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 바로 계양구인데요.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과 더불어 교통환경 개선까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윤환 계양구청장 모시고 한 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 이후 한 6개월이 좀 더 지났고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네네. 1번 카메라 보고 구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계양 구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청장 윤환입니다. 2023년 개묘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민선 8기 새로운 계양시대 개막과 함께 더 큰 변화와 발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착공한 계양 테크노밸리는 우리 구가 수도권의 첨단 산업 도시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양구청장으로서 구민들께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향해 항상 가슴에 새기며 꿈이 있는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장님, 이제 계양구에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잖아요. 네네. 뭐 현안들도 많은데 지난 취임 이후 6개월 동안은 뭔가 좀 청사진과 밑그림에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면 네네. 또 올해 가장 맨 앞에 떠오르는 현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먼저 뭐 우선순위로 하나만 꼽으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뭐 지역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계양 산업단지,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계양 산업단지는 지금 이 승인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계양 테크노밸리는 뭐 아시다시피 상기 신도시 중에 가장 첫 삽을 뜬 지난 11월 15일 날 착공을 해서 순조롭게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양 테크노밸리나 계양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면 일자리 10만 개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상기 신도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연결 문제라든지 또 사업지구내 문화체육시설, 이런 편의시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역점으로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과거 계양구가 뭐 배드타운이다 이런 이미지로 그렇습니다. 언급되다가 이제는 성장 동력들, 뭔가 일자리까지 쌓여 있는 사업들이 지금 한꺼번에 네.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맨 앞에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조성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도시 지금 발표한 도시 중에는 가장 먼저 11월 12일 날 저희가 착공식을 가졌기 때문에 또 이 국토부 관계자들이나 인천시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인천 그 테크노밸리는 공동주택이 101만 평 중에 17,000호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그런 산업단지가 27만 평이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잘 완공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2309 본공사가 네. 착공이 됨으로 인해서 청약도 진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계양 테크노밸리가 지금 가장 앞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세간의 기대가 아주 많습니다. 시청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차질 없이 잘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문화체육시설 또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또 기대할 수 있잖아요. 네네.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 그 신도시의 그 인구 계획에 맞는 생활 SOC 시설이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계획 도면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보면 그 여러 가지 문화체육 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친수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문화체육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예. 굉장히 그 증폭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도시가 제대로 된 문화체육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편의 시설들을 좀 갖춰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토부나 예. LH에 요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입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와 또 이 병행해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여성문화복지센터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센터 이런 것들도 뭐 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걱정하시는 대로 이제 계양구 주변에는 아라뱃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불포천도 있고 이런 친수 공간들을 활용한 고민들이 사실 좀 꼭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예. 철도 이야기도 좀 하고 계신데 네네. 이제 가까운 대장 신도시에서는 대장 홍대선이라든가 네. 부천의 어떤 철도 연계망이 갖춰진 모습이에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과거 대광이는 이제 대장 신도시와 계양 테크노밸리를 SBRT 버스 노선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뭔가 해결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시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계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철도 계획이 없는 곳이 계양 테크노밸리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이 SBRT가 제시되었는데 이 버스 노선 갖고는 수송에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9호선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제대로 된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고요. 이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네. 그 계양역이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승강장을 그 8m에서 15m로 재작년에 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를 그 9호선을 박천역으로 연결함으로 인해서 그런 예. 부분들을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하지 못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식 밖의 일이다. 도저히 예. 이해를 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지금 이제 9호선 언급도 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박천역까지 이제 노선 연장한다는 게 이제 9호선 말씀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장 홍대선까지 와 있는 그 2호선 연장선, 네. 이게 뭐 계양구를 거쳐서 뭐 청라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인천에서 계속 바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켜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대장 홍대선을 박천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전장이 4km 정도고 네.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그 박천역으로 연결하는데 약 한 5k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업비가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 예. 연결하는데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장 홍대선이 한 4km만 연결해주고 9호선을 저희가 계양의 기지창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양의 기지창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 5km를 연결을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그 국토부나 LH에 요구를 해서 꼭 이 지하철이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인천의 그 지하철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정치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뭐 내년에 다가오는 총선에도 좀 이슈화가 더 계속돼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개 노선을 지금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걱정들이 있어요. 네네.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대장 홍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무슨 뭐 이 PC 값이 안 나온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지금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PC 값도 이제 뭐 거의 그 문제가 없고 그리고 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완전히 다 저는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슈퍼 BRT 버스 노선이 만들어질 때 그 거의 그 사업비 거의 대부분이 그 땅값으로 소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하철만 연결해주면 그런 부분을 다 일수에 해소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슈퍼 BRT 노선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양구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서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지만 이제 교통 기반망이 걸맞게 지금 따라오지 않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통 이야기가 또 있어요. 지금 계양 강화고속도로 건설 지금 풍문화들목에 계양 방면 진출입로는 있는데 강화 방면 진출입로가 없어서 좀 계양 주민들이 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그 계양 강화 고속도로는 이제 국토부가 2기, 3기 신도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초에는 2021년 6월에 타당성 평가안에는 풍무 IC가 양방향으로 진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안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1월에 전력 환경 경영 영향 평가에서는 이 부분이 그 강화에서 나오는 길은 있는데 저희가 그 풍무 IC에서 들어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 그 고천 IC에서 유턴을 해서 6km를 왕복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그 노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제안을 좀 했더니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그 고천 IC의 그 요금소에서 유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3km로 줄이겠다. 아니 저희가 이 진입 방향이 요금소를 2번 통과하는 그런 고속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저희가 납득할 수 없고 그래서 인천시나 그리고 이 국회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챙겨야 할 것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좀 하나도 좀 놓쳐야 할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게 그 우리 계양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김포라든지 부천, 부평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그 당초에 계획했던 일환으로 가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양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계양산은 이제 과거에 뭐 골프장을 지을 것 같아서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공원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주민들이나 환경단체가 이마저도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 걱정에 대해서도 좀 청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계양산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인천을 대표하는 명산이죠. 연간 500만 분 정도가 찾아오시는 그런 명산인데 제가 이제 그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의지는 그동안 그 목장이라든지 뭐 개농장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그 환경 오염과 훼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관광 사업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연을 훼손한다 이런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인천에서 그 휴양림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 아래 그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10만 평을 휴양림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계양산 전체가 240만 평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테마공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인 지금 훼손된 부분을 한 4, 5만 평 정도를 네. 테마공으로 조성해서 우리가 이 인접 지역에 있는 인천공항의 외국인 손님들이나 또 우리 주변 도시들이 거기 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예. 만들어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양산 환경에 대한 이야기 걱정 뭐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이제 경인 아라뱃길이 좀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이제 북부 종합개발 계획에 이제 서구 쪽에 가까운 그 경인 아라뱃길 수변 계획을 좀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계양구도 이제 경인 아라뱃길 수변에 대한 고민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선거 준비하시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그 우리 계양 아라뱃길이 전장이 15km 중에 저희 계양구 면적이 8km가 들어가 있어요. 절반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 서구나 김포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 활동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 계양구만 유일하게 이 아라뱃길을 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서 굉장히 소외된 그런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불만족스러워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아라뱃길을 개발하는 차원이 아니라 네. 문화예술 관광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계양을 찾아오는 시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취지하에 제가 문화예술 공연장을 좀 만들어내고 네. 여러 가지 그 분수 호수라든지 뭐 빛을 활용한 그런 네. 그 레이저 빔을 활용한 뭐 불빛 축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좀 만들어서 관광 산업화하겠다. 그리고 이 잔디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네. 우리 계양에 와서 축제도 하고 뭐 놀 수 있는 그런 그 유익한 공원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그 생각에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좀 같은 고민을 좀 보다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게 좀 공론화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네. 의견들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네. 지역사회에서 주민분들도. 지금 이제 경제 이야기를 맨 앞에 가장 네. 현안 우선순위 꼽으신 네. 바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코로나19가 위기에서 조금 저희가 벗어나는 과정에 있고, 근데 국내외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역에서도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이 경기 침체나 이제 경제 침체와 관련돼서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또 기초지자체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저희 계양국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 이런 그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그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고 뭐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또 환율이 높아져서 뭐 여러 가지 물가 인상 요인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 계양구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계양구는 이제 그 서운산업단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제 2의 그 산업단지 계양 산업단지도 잘 완공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계양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를 잘 만들어내서 저희가 일자리 10만 개 창출해내고 그래서 이런 그 경제 활동을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 계양구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그 일자리 센터라든지 청소년 창업 지원 센터 또 노인 일자리 센터, 여성 일자리 센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최소한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새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또 그 구민분들께 좀 마지막 한 3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 네네.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그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는 이제 준비와 사업의 추진에 그런 병행한 그런 2023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제가 취임을 했는데 기대와 이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그런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